마이칩 연계 측정 분석 기초 강좌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칩에 있어서 구조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0.5 마이크로메타 아날로그 시모스라 되어 있고 두 개의 폴리실리콘 레이어하고 세 개의 메탈 레이어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싱글 게이트 옥사이드가 11 나노메타 의 5볼트 시모스 공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가 P타입 실리콘 기판 위에 N웨를 만들어서 여기에 P모스도 만들고 그다음 P웰 상태에서 N모스를 만들어서 시모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그 물리량이 SiO2 두께가 11 나노메타라는 건데요. 이 11 나노메타라는 거는 이거를 SiO2가 일종의 절연체에서 브렉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대략 2.7V per 나노메타당 2.7V 걸릴 때 이 리버서블한 브렉다운이 일어난다라는 게 보통 SiO2 정도에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대략 2.7. 그러면 이게 11 나노메타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10배 한다 그러면 대략 27V, 27V 정도가 순간적으로 이 SiO2에 걸리면, 여기 SiO2 걸리면 얘가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모스 공정에서 그 일반 BJT 트랜지스터 공정에 비해서 좀 정전기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7V, 한 30V 걸리면, 이게 탈 수도 있겠구나, 게이트 쪽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실험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실험을 할 때 카페트 위를 걷기, 뭐 비닐 바닥 위를 걷기,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기, 뭐 비닐 씌우기, 비닐백을 들어 올리기, 뭐 의자에서 일어나기,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일상 작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압이 걸립니다. 저습도의 경우는 35kV, 12kV, 6kV, 7kV, 20kV, 18kV, 습도가 높은 고습도 환경에서는 1.5kV, 250V, 100V, 600V, 1200V, 1500V 이렇게 높은 전압이 정전기에서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인체 등가 모델이, RLC 등가 모델이 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저항이 500옴에서 10kΩ 정도 되고 사는 이 땀이나 이런 습도에 따라서 되고 그다음 L이 50에서 200 나노 헬리 정도 되고 그다음 카패시턴스가 50에서 250 피코페러 정도 되는데 이 커패시턴스 때문에 이제 여기에 차지가 정전기에 쌓이게 되면 이 양단에 VC가 생깁니다. 차징되어 있는 전압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정전기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대면 이 금속에 대면 이렇게 차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 전압이 바로 걸리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kV 정도 되니까 이 그 전자 부품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되어 있는 부품으로 나와 있을 때 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노출된 상태다. 특히 그게 시모스 공정의 게이트 쪽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피해자 전압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보면 모스펫 100에서 200 일반적인 지금 데이터 가져온 겁니다. 100에서 200볼트다. 그다음에 정시한 FET는 140에서 10kV다. 돼 있는 보면 시모스 250에서 2000볼트다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정전기를 만들어 주면서 소자가 탈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자료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스 이 소재 자체를 너무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특히 게이트가 정전기에 노출되면 얘가 타서 측정하기 직전에 이미
상한 상태에서 측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노이즈를 보통 많이 겪게 되는데, 이 노이즈를 이제 보면 이런 주위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이렇게 켰다 껐다라든지 이런 스파이크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사인 웨이브도 왜곡이 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모양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고조파, 우리 하모닉스라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사인파일 때는 하나의 주파수가 되지만 이렇게 펄스 쉐입으로 가거나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는 원래 고유 주파수에서 2차항, 3차항, 4차항 이렇게 고조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했을 때 고조파에 해당되는 그 개수를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저런 그 쉐입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하는 주파수 이외의 고조파항이 픽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스위칭하는 경우에 켰다 껐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많이 발생하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 펑션이 되어 있을 때 얘를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켰다 껐다 단속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게 주파수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분포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다른 웨이폼이 섞여 있는 것도 이제 보통은 여기에 켰다 껐다 할 때 약간 오버슈트가 일어나면서 얘가 링잉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다른 고조파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우리가 원치 않는 신호가 60Hz다, 뭐 1MHz다, 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타향에 의해서도 노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브래드 보드를 많이 쓰는데요. 이 브래드 보드가 어떤 노이즈가 있을까라고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거든요. 이제 이게 다른 자료들 찾아봐도 비슷한데 이 AI가 잘 정리를 해주니까 보면 역시 보면 브레드보드에서 접촉 불량이라든가 배선 구조가 이 브레드보드는 가로 세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안테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자기 간섭도는 이래서 특히 고주파 신호일수록 심각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1MHz 정도면 영향을 많이 받아서 1MHz 이상 될 때 걔를 브레드보드로 측정하는 게 다른 노이즈가 많이 혼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브레드보드는 저주파 그런 현상에서 우리 측정할 땐 좋은데 특히 고주파로 갔을 때는 노이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보면 아무래도 이걸 프레스 컨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브레드보드의 스프링 클립이 느슨하거나 또 오래되면 산화되고 접촉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치 않은 회로에서 저항이 들어가고 또 점퍼선은 이제 안테나처럼 동작하고 얘를 바닥에 딱 붙이지 않고 길게 했을 때는 특히나 외부 전자기파를 수신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디지털 같은 경우는 통신 에러를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신호가 고조파가 합쳐진 상태의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긴 점퍼선이나 그래서 점퍼를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고 루프 면적을 줄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루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부 자기장의 유도 잡음이 커지고 전기적 노이즈는 이제 신호선과 그라운드 사이에 생기는 공통 카본 모드 노이즈라든가 전원에서 공급되는 노이즈라든가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팅 되어 있는 경우에 안테나처럼 불필요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게 이 회로에서 레더보드 혹은 일반 PCB 할 때도 이게 플로팅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EMR 실링이라든가 정전기 방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노이즈를 줄인다 그랬을 때 짧고 굵은 점퍼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디커플링 커패시터에서 전원 라인에 커패시터를 약간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한다거나 디지털의 경우도 VCC 근처에다가 이런 작은 커패시터를 배치를 해서 혼입될 수 있는 노이즈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폐 부분을 금속 케이스나 이렇게 둘러싸서 민감한 부분만 이렇게 그 부분만 이 자폐를 해서 특히 철로 만든 게 자폐 성능이 좋은데요. 근데 그 자폐 철로 만든 걸 가지고 덮어서 신호는 회로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일단
외형적인 그 측정이나 동작 조건을 잘 못 맞춰가지고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관리가 일단 중요하고 필터를 사용해서 페라이트 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은 페라이트 코어를 전원 연계 부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강한 큰 L 때문에 걔가 지나면서 고주파 신호를 제거한 어, 그 전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브레드보드에서 보통 실험을 하는데 웬만하면 괜찮은데 이제 굉장히 민감한 어떤 신호를 증폭한다거나 혹은 메가헤르츠 영역 이상의 어, 경우에 이제 예민한 특히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디지털에서는 분명히 연결했는데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볼 때 PCB 기판을 떠서 측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데요. PCB 기판도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PCB 기판 이게 옛날에 컴퓨터에 꽂혀 있는 이런 그 슬롯에 이런 PCB의 모양인데요. 보면 이걸 딱 봤을 때 이 아날로그 회로는 이렇게 보면 지금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트리 구조로 제가 지난번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 루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루프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라운드 쭉 이렇게 가서 이 그라운드가 한 바퀴 돌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루프가 없고 그래서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트리 구조로 쭉 가서 얘가 중간에 루프를 만들지 않는 철학으로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이즈한 회로를 따로 분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냥 회로를 PCB 구성한다 그랬을 때, 어디에 배치하는가가 좀 자유도가 있는데, 특별히 L 같은 경우, L이 있거나 스위칭하는 회로 근처에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런 스위칭하고, 아까 이런 노이즈 소스를 봤을 때, L을 따로 모아서 회로에서 이렇게, 얘도 노이즈도 아날로그 회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루프가 없이, 그래서 이렇게, 트리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회로에서, PCB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금속 케이스로 싸가지고 바깥에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전자파 차폐 이런 부분을 신경 쓴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옛날에 PCB 그 컴퓨터 보드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쌓여 있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그거는 노이즈를 차폐해서 다른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막거나 혹은 노이즈 소스가 바깥에 보내가지고 노이즈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이 이렇게 차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그라운드를 하더라도 연결돼 있긴 한데 디지털인 경우는 이렇게 그 밭, 어, 농가 밭에 그 수로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곳곳에 최대한 루프를 많이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 루프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페러데이 법칙 때문에 이게 자기장이 이 단면을 지나면 여기에 유도가 되는데 아날로그일 때는 걔가 예민하지만 디지털인 경우는 어차피 0볼트, 5볼트, 0볼트, 3.3볼트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는 저랑 어느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쉴드 관점에서 그라운드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루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CB만 딱 봐도 이거는 디지털 회로냐, 아날로그 회로냐, 노이즈한 회로냐라는 것들이 설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이게 구별이 되고 이런 노이즈한 부분하고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부분들이 막 섞여 있다. 그러면 노이즈 단 처리가 안 돼 있고 회로도는 똑같아도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이칩의 이제 그 회로도에서도 이 안에서도 이 디지털 관점이냐 아날로그 관점에 따라서 배선을 어떻게 배선하는가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PCB에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측정하면 좀 더 유리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는 그 노이즈나 이런 차폐 혹은 이 회로 보호하는 것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차원인데요. 다 잘 만들어 놓고 순간적으로 다 태워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품을 이제 이게 컨덕티브 하면서 투명한 약간의 검은색 빛을 띤 그 컨덕티브한 그런 비닐 안에 보관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실딩을 해서 하나 개별 단자에 높은 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보관이 되어 있고 실제 그 보관할 때에는 까만 그 컨덕티브한 솜에다가 스펀지에다가 끼워가지고 어느 단자 어느 단자 사이에 높은 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보통 어,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PCB 기판을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이 측정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인데요. 저는 이 PCB 기판 그 만드는 프로그램 가운데 어, 그 오픈 소스 관점에서 봤을 때 카이캐드가 좋더라고요. 카이캐드가 좋아서 다른 그 PCB 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CB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혹은 ORCAD 같은 유료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한된 기능으로 부품 개수 줄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피스파이스도 그 PCB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이제 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료라는 관점도 있지만 개발자 관점에서 많은 이런 플러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카이캐드 같은 게 마이칩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새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쭉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까 가끔 실행시켜서 해볼까 하는데요. 보면 이 카이캐드는 회로 시뮬레이션하고 PCB 제작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PCB 기판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PCB 기판 만드는 데만 활용이 되고 그 앞에 시뮬레이션을 안 쓰고 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가급적이면 시뮬레이션과 PCB 제작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게 시도 좋은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은 마이칩에서 쓰는 NG스파이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NG스파이스가 이 회로 시뮬레이션 그 넷리스트를 시뮬레이션 할 때 돌리는 그 스파이스 툴입니다. 그래서 그 NG스파이스 똑같고요. 보통 회로도 그래서 이게 그 보면 회로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렇게 그 카이캐드를 실행하면 화면 비교하면서 보면 카이캐드를 제가 카이캐드 해보겠습니다.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카이캐드 실행하시면요. 어,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행한 마이치, 저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디자인하면, 여기다가, 뭐,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그, 카이캐드가 이렇게 뜨는데, 보면, 여기 회로도 편집기는 스케매틱을 그리는 거고, 마이칩에서 엑서스 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 편집기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 안에 없는 부품을 이제 심볼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바로 마이칩으로 내가 만든 칩을 할 때 심볼 편집기로 칩을 이제 설계를 어, 하나 이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심볼 편집기에서. 그다음에 PCB 편집기는 이제 매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제 이 PCB 만드는 걸 하는데 레이아웃은 마이칩 같은 경우는 이 도면이 GDS 파일인데요. PCB에서 만드는 거는 거버 파일입니다. 그리고 거버 파일이라는 거를 이제 zip 파일로 만들어 압축해가지고 PC를 만들어준 회사에 보내면 이제 거기서 택배로 이제 샘플 PCB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풋프린트 편집기는 이제 이거는 그 일종의 실제 레이아웃,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 부품의 다리 시즌 납땜하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거버 뷰어라는 것은 이제 이 앞에서 PCB를 만든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그인과 컨텐츠 매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자동 배선기 같은 게 있습니다. 오토 라우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이썬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외부에서 만든 플러그인을 넣어가지고 자동 배선하는데도 예,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저게 보면 그 패러드 편집기를 할 때 부품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심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부품과 전원 그라운드 붙이고, 라벨 붙이고,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명령을 붙이고, 시뮬레이터 이런 추가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가볍게 실행을 하면, 패러드 편집기 실행하면, 어, 여기에 이제 도면이 뜨고요. 여기 이제 이 도면에 대한 내용이 쓸 수 있고, 오른쪽 OPM프처럼 되어 있는 게 심볼 추가입니다. 이걸 추가하면 여기에 일반적인 제가 예를 드는데 보면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심볼하고 그다음에 풋프린트가 이제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부품마다 레이아웃을 쭉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처음에 시간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을 해보면 이 그라운드 파워 라인 연결하는 게 있고 저거는 배선입니다. 배선이고 여러 개 배선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A가 여기 라벨링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자를 붙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 텍스트를 그냥 넣는 거 네모 넣는 꾸미는 거 밑에 있는 것처럼 근데 핵심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여기 OPMF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 어, 돼 있고 여기 이제 부품들이 쭉 있거든요. 부품들이 쭉 있어가지고 여기 어, 이 여러 가지 뭐 GPU도 돼 있고 그다음에 LED 일반적 LED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MCU라든가 뭐 라즈베리 파이 피코라든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어, 넣을 수 있습니다. 센서 이런 것도 있고요. 센서 같은 경우도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FPT 같은 게 ESC 밀가리 이런 걸 뭐 이게 하나의 그 BJT인데요. 이런 거 하나 넣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배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선을 하고 그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BJT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방금 두 개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회로도의 측정 계층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결을 해주는 라우트 해주는 기능을 이렇게 쭉쭉 연결하면 배선을 회로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 부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값이 들어가 있고 풋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풋프린트가 SOT92로 되어 있고 데이터 시트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할 때는 스파이스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파이스 모델이 여기 지금 내장 스파이스 없으니까 여기 이제 스파이스 모델을 여기 할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ESC182로 하는 요 할당을 해줘야지 얘가 정상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됩니다. 이게 카이캐드가 다른 그 상용 프로그램보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피스파이스 같은 학교에서 많이 쓰는 피스파이스는 요거를 가장 간단한 부품들은 이제 여기에 이미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이캐드는 이런 부품에 대해서 사실 모델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여기 파일을 넣어놓고 얘를 설정해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할당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어,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 결국 풋프린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 칩을 내가 만든 칩이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심볼 편집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만든 칩을 하나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심볼 편집기가 뜨는데 여기 뭐 라이브러리를 내가 새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저녁과 혹은 해당 프로젝트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이 칩 나만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라이브를 하나를 이제 해놓으면요. 마이칩 뉴라는 디렉토리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만든 28핀짜리 를 할당한다 그러면 여기 이 안에다가 뭘 해주냐면 새 심볼을 해줘서 여기에다가 마이 어 마이 아날로그 뭐 이런 식으로 마이 패드, 뭐,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하고,
패키지당 유닛의 수 이런 부분은 OPF 가운데 한 그 칩 안에 4개가 들어가는 뭐 그런 한 유닛에 대해서 똑같은 게 몇 개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마이 칩은 한 개니까 이렇게 뭐 유로 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이 칩이 20개 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리면 되거든요.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텍스트 픽사하드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린다 하고 그 다음에 핀을 이렇게 해서 입력 핀뭐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VCC다 1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를 저는 입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1번에서는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 다음에 또 해서 2번을 예를 들어서 뭐 어, 라운드다 이렇게 해서 핀번을 2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걸 26개 쭉 다 해가지고 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원래 회로도 들어가서 내가 만든 마이 칩이 이쯤에 들어가야 된다. 다른 거 그러면 여기에서 어, 해서 방금 그렸던 심볼을 다리가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 아까 마이 헤드 원 돼 있는데 여기 이름을 딱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심볼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심볼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얘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다 얘를 포함한 거를 배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DJT 같은 경우는 풋프린트 할당이 되어 있는데 TO92라는 인라인 여기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클릭을 해보면 풋프린트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걸 클릭을 해서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이게 뜨거든요. 풋프린트 선택해 나오는데 여기 SOP 28하고 28을 하면 SOP 28핀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8.4 이렇게 돼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맞는 간격에 얘를 선택을 해서 아마 제일 위일 것 같은데요. 이 제일 위에 거 SOP 28 이거를 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 할당이 됩니다. 그럼 28핀인데 지금 제가 그린 거를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28핀 쭉 돼 있으면 에러가 안 날 텐데 어쨌든 여기서 1번부터 28핀가 다 돼 있으면 그 다음 에러가 없어질 텐데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회로도로 가면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도구에서 PCB 편집기로 전환 이렇게 하면요. 이제 여기 편집기로 음, 이제 다른 편집기 화면이 뜨거든요. 그 다른 화면이 뜨고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패러도에서 PC 업데이트 하게 되면 현재 그려진 불완전하지만 제가 데모 차원에서 가져오면 현재 뭐 에러가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고 이를 가져오면 다리 개수가 없으니까 지금 에러가 나는 건데요. 보면 어쨌든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28핀이 딱 되어 있고 얘를 클릭을 해서 후보를 하면 이제 따라가는 선이 보입니다. 이 따라가는 선이 아까 그나마 몇 개 배선했는 그 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선이 다 돼 있다면 R을 누르면 로테이트가 되고요. 배선이 다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선이 다 연결돼 있겠죠. 다 연결돼 있고 여기에서는 배선할 때 요 배선을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로가 되게 복잡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건 손으로 하고, 여기 보면 도구 같은 데 가보면 외부 플러그인에 프리 라우팅이 있거든요. 프리 라우팅을, 이거는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 복잡할 때 자동 배선을 해서 얘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말집 할 때도 그 자동, 오토 라우팅 할 때 그 디지털로 베릴로그에서 합성한 다음에 걔를 이제 트랜지스터 레벨로 쭉 이렇게 배선을 할 때 자동으로 막 배선이 나오는데 배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프리 라우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회로를 이제 이런 레이아웃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스키매틱 하는 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래서 회로도 편집기 하고 그다음에 28핀 이 마이칩의 심볼 편집기를 통해서 내가 설계한 거를 PCB로 하면 자연스럽게 SMD 타입의 28핀 SOP 28핀 그게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서 납땜해서 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 28핀 어댑터를 쓴다 그러면 배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끼울 수 있는 딥 타입의 얘로 바꿔가지고 한번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걸로 IC 소켓으로 납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 이동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잠깐 봤었는데요. 뭐 그라운드 VDC, V사이 부품과 그라운드 부츠 배선한다거나 전역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어 이것도 키를 잘 써야 됩니다. 이 줌인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여기에 뭐 VCC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여기 딱 붙이면 이게 넷리스트로 뽑을 때도 이 VCC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가지고 이제 그려본 글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한번 미리 그려놓은 걸 한번 보면 어, 디자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OPMF 같은 걸 임의로 그려본 게 있거든요. OPMF를 하나 그려본 게 있는데 실제 이 집적 회로에서 OPMF가 아니라 그냥 트랜지스터 가지고 OPMF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럼 그 OPMF를 그렸는데, 그럼 여기 보면 OPMF, 카이캐드, PC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그런 방식으로 쭉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직접 회로에서 그린 OPMF를 그대로 부품을 이제 요 디스크리트한 그 부품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보시면 똑같이 그린 겁니다. 똑같이 그린 건데 여기에 이제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하고 커런트 미러하고 이런 식으로 커런트를 공급하고 미분 증폭기를 하고 1차, 2차 단계에서 파워 증폭기를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칩에서 레이아웃으로 이 시모스 공정을 엠모스, 피모스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파워, 여기 보면 여기 VCC가 파워, DC 파워거든요. DC 파워가 12V, DC 파워 마이너스 12V 끌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를 해주고, 입력은, 이렇게 입력과 출력 이런 식으로 아까 라벨링 해주는 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다 정의를 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딱 보면요. 이 시뮬레이션 한다 그랬을 때, 검사에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터 있는데, 엑스스킴에서 하는 거 비슷합니다. 내부에서 돌리는 거는 어차피 엔진 스파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하나. 여기에서 OPMF니까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가, Vout이 Vin에 대해서 Vout 증가하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행을 딱 해보면, 이렇게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OPMF가 이제 그냥 부품 BJT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연습 삼아 해본 겁니다. 그래서 OPMF에 해당되는 이 트랜지스터로 일일이 다 만든 거니까 초창기 OPMF에 대한 그런 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 하는 파트하고 이런 회로 그리는 거하고 얘를 이 회로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살짝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 보면 다 이 풋프린트가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할당이 되어 있고, 번호가 이렇게 쭉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이 카이캐드에서 쉬운 거는 이제 이렇게 그 다 그려져 있으면 또, 이 패드가 다 할당되어 있으면 PCB, 편집기로 가서, 먼저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도면이 뜨고요. 도면 뜨고 여기에서, 요 패러도에서 PCB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면 이제 지금 보면
할당된 풋프린트 없는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저항 같은 것들이 할당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걸 저항 같은 걸 보면, 지금 마침 할당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데이터 시트 풋프린트가 이런 것들은, 어, 예를 들어서 저항을 이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R로 할당을, 리지스터, 하면 이제 요 매트릭, 요게 SMD 타입이고, SMD 타입 말고, 어, 리지스터 THT 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있거든요. 구멍을 뚫고 이걸로 이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그렇게 할당을 했고 여기 도구에 풋프린트 할 때 한꺼번에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꺼번에 띄워놓고 여기 보면 돼 있는데 여기 위에는 다 패키지가 돼 있는데 아래는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이거를 카피 페이스트 똑같이 해서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그래서 이렇게 쫙 하면 저항이 다 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 하고 V1, V2, V3는 할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단자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저장을 하고 여기 요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거 터미널 아니, 핀 같은 거 그, 어, 보면은 이 터미널 종류를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V1, V, 단자 두 개를, 어, 할당하면 되는데요. 여기 단자가 터미널 블락 같은 거, 그래서 이 단자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걸 선택하고, 이것도 이 단자 선택하고, 선택하면, 이제 할당이 됐는데요. 그래 저장을 하고, 터미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서 PCB로 가서 전환해서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하면, 약간 에러가 있긴 하지만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가져보면, 이렇게 부품이 싹 다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쭉 확대해보고, 지금 앞서, 요 단자가 너무 큰 단자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무브 이렇게 하고, 무브 해서 이제 그냥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렌지스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결국 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밑에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배치한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외부 플러그인으로 해서 프리 라우팅하면 지금 뭐 이 에러가 설치가 이 자바가 필요한데 제가 이 프로그램 바꾸면서 그러니까 설치 안 된 같은데요. 그럼 이게 그 마이 칩에서 막 배선하는 거죠. 막 바뀌어가면서 배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제가 미리 이걸 좀 봤는데요. 어, 지금 자바가 지금 실행되고 있어서 디자인 로딩 되게 속도가 느린데 지금 막 로딩하고 있네요. 자동 라우터 예, 지금 시작이 보면 지금 시작이 됐는데 막 자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돌린 게 지금 여기 선을 배선을 막 바꿔가면서 지금 프리 라우팅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 카이캐드 가보면 그 배선들이 쫙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저게, 근데 할 수 있는 한 대까지만 배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PCB 전에, 우리가 요 회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회로도에서 아까 풋프린트를 추가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회로도에서 편집기 메뉴에서 사인 풋프린트를 해서 부품별 할당하고, 아까 메뉴에서 필터를 선택하면 뭐 커넥터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리지스트 종류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은 패키지 풋프린트 가을 선택해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일렉트리컬 룰 체크 ERC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DRC 책과 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마이칩에서 디자인 룰 체크하는 것처럼 얘도 에러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PC 편집기 실행할 때까지 제가 먼저 실행해봤지만
이 PCB 편집기로 가서 업데이트 PCB from schematic을 선택하게 되면 부품을 잘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 회로도를 그릴 수 있고, 이제 배선을 하나하나 선택했던 게 아까 얘는 배선할 때 앞단에 있는 구리판이냐 뒷단의 구리판이냐 해서 이제 이 레이어 PCB를 맡길 때 보통 2층 2층 이 PCB를 많이 맡기는데 다층 할 때는 이제 층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그게 선택하겠지만 가격도 비싸지고. 근데 프론트 사이드, 백 사이드 윗면과 아랫면 정도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엣지 컷은 잘라내는 그런 폴리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요 PCB 됐을 때 이렇게 배선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자르는 이 엣지 커트는 이제 폴리곤 그리기 이렇게 지금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엣지 커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 시기판을 자를 때는 예, 지금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됐는데 어, 이 엣지 커트가 지금 이 엣지 커트가 여기 있습니다. 엣지 커트.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딱 모양이 이 안에서 어느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DRC 책하고 3D 뷰어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다른 요 OPMF 말고 다른 걸 하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OPMF는 하나의 예로 제가 넣어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여기에 이, 이 디자인 음, 디자인 폴더에다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센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여기 그 조금 회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회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로도가 OPM4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몇 가지 디지털 요 ADS112로 그 ADC가 들어가고 그래서 꽤 센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넣었는데 그거를 이제 얘는 배선 다 끝냈거든요. 배선 다 끝내서 여기 몇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수를 가면 이렇게 배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이 배선 다 되어 있고, 뿐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 다 되고 나면, 이 엣지 커트가 아까, 이제, 하면 이제 실제 이렇게 잘라서 옵니다. 그래서 엣지 커트하고, 부품을 배선하는 거하고, 부품 선의 두께 같은 거를 잘 조절해서, 배선하면, 아까 제가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노이즈한 회로, 얘를 잘 분리해서 얘를 배치하고, 이게 그라운드 루프하고, 이 디지털인 경우를 근데 이거는 섞여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보기를 할 때 3D 뷰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부품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품 요 3D 요 모양도 만약에 다 할당이 돼 있다면 이 실제 부품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예상해서 어,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런 그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그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요 PCB 설계하는 거하고 같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런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요걸 다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커버 파일 만드는 것도 좀 이따가 보긴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먼저 설계하고 싶은 회로를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는 다이오드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커패스도 되어 있고 출력 돼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로도 편집기를 열어서 여기에 다이오드를 선택을 해서 1N4048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요 하고 저는 그라운드는 여기서 가져오고 배선 여기서 가져오고 라벨은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설정된 풋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중에 모양이 그럴듯한 거를 선택을 해서 넣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 이제 부품을 붙일 수 있는데 가끔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캐드 모델이 있습니다. 캐드 모델을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1N4048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번 1N 4048
캐드, 어, 스파이스 모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파이스 모델 LIB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칩을 넣어볼게요 한번. 마이크로칩 이거 다 보면 여기 보면 마이크로칩 11448에 라 보면 아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음, 다큐멘테이션 같은 데이터 시트 되어 있는데요. 예, 음,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이게 이제 화면이 좀 달라졌나 보네요. 저기 캐드 모델을 있습니다. 캐드 모델 여기에 캐드 모델 마이크로칩의 캐드 모델 스파이스 모델에도 캐드 모델에서 여기에 가서 어, 캐드 모델이 캐드 모델이 있는 캐드 들어가서 여기는 좀 로그인하라고 돼 있는데 그 다운로드 받으면요 이게 아까 3D 뷰어로 볼 수 있는 그 캐드 3차원 모양도 얻을 수 있거든요. 요까지 보고요. 그래서 스파이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풋프린트 이런 부분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그 찾는 그 사이트가 보통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여기 보면 온라인 그리고 코딩 그리고 이렇게도 이런 프리 온라인 PCB 캐드 라이브러리 되는데요. 울트라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데 여기 가보면 이 사이트 가보면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1N 알파 4048 보면 가보면 여기 1N 4048에 마이크로칩에 보면 모델 어베일러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캐드2라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면 딱 들어보면 여기에 마이크로칩 미렌 되어 있고 요런 모델을 셀렉트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요 심볼하고 풋프린트하고 3D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3D 모델을 다운받아서 캐드에다가 할당해두면 키캐드 할당해두면 3D 뷰어로 봤을 때 이 모델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파이스 모델하고 3D 모델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과 그리고 스파이스 모델을 여기 설정을 하면 스파이스 모델이 이렇게 점 모델 354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할당할 때, 이런 4048, 캐드가 아니라 스파이스 모델 이렇게 하고요. 스파이스 모델 하고, 꼭 마이크로칩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LIB 4048, 4048, 4148, 4148로 그냥 해볼까요? 한번? 4148로 해서 여기에 보면 여기 스파이스 모델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으니까 4148 때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카피를 해가지고요. 카피를 쭉 해가지고, 음, 서브 서킷까지 다 해가지고요. 여기서까지 쭉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트에, 노트에, 여기다가, 어, 여기에 얘를 카피 붙이고 난 다음에 얘를 세이브 하면서 얘를 아까 제가, 서킷에, 서킷에, 음, 그냥 서킷에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1N, 1N 4148, 그다음 LIB에서 이제 라이브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캐드에서
요 회로도에서, 이게, 여기다가 그냥 바로 1N 4148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N 4148, 1N 4148을 1N 4148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 디자인되고 다 있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막 연결됐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모델이 없습니다. 풋프린터 다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선택을 해서 여기 내장 다이오드 모델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미리 다운받은 모델이면 위에 선택을 해서 여기에 방금 저장했던 서킷에 1N4148 LID 이걸 선택을 하면 지금 요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 모델의 다이오드 선택하면 여기에 핀 할당에서 K 요것도 이제 할당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1번 그다음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 시뮬레이션 모델이 여기 할당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RLC 같은 경우는 내장 스파이스 모델 쓰면 되는데 웬만한 부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핀 번호하고 모델을 할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하고 이 그, 이, 아, 레이아웃으로 하는 것들이 다 정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편집기로 스파이스 모델을 에라벨 저장하고 그런 것들 쭉 하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 핀 번호를 이렇게 할당해서 핀 번호를 할당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이제 검사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 액세스 스킴으로 할 때가 똑같은데 이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한다 그랬을 때 시뮬레이션 선택을 이건 윈도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과도 옵션을 1마이크로세컨드에서 1에서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하나의 예를 이것도 살짝 보고 보면요. 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말고, 어, 최근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요 렉티파이, 콜픽스. 이 콜픽스, 이거는 이제, 무선 안테나, 이거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기 안테나 이제 보내는, 모르스보 무선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작은 발진기로 트랜지스터를 켰다 껐다 하고 V아웃에 이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무선으로 이제 온오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검사에 들어 시뮬레이터로 가보면 여기에 지금 설정이 된 게 이제 이거 트란 그 요게 트랜지언트로 해서 1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단계로 최종 100ms/s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게 실에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발진되고 있는 거를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회로도 한 거가 이제 이게 그 이런 게 발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같은 것들도 실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엑스스킨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하면서 해보면 결국은 아래에서 도는 게 엔지스파이스입니다. 엔지스파이스 돌고 그다음에 이걸 CSV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 파이썬 코드로 얘를 그림을 분석을 하는 부분이 필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이칩에서 이제 정의되는 엔지스파이스 넷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걔를 할당하는 과정도 아까 했던 과정과 유사하게 이 심볼을 설계하고 포프린트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같이 넣으면 시뮬레이션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풋프린트를 할당하는 과정을 그대로 아까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풋프린트 창이 뜨고 이걸 선택해서 특정한 여기 보면 전화번호인 경우 특별한 부품이 아닌 외부와 배선하기 위한 뭐 터미널을 선택해서 풋프를 할당해 있는데 터미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 이름이 다 이렇게 언더바 식으로 굉장히 길게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파는 혹은 전자부품, 계측기 안에 이제 많은 이제 터미널들이 있는데 걔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볼 때 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때로는 카메라로 스마트 찍고 나서 AI 검색을 해서 그게 어떤 부품인지 알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CB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엣지 컷을 선택한 다음에 그래픽 폴리곤으로 이렇게, 이 그래픽 폴리곤으로 아까 요 엣지 컷을 한 다음에 폴리곤으로 이렇게 코너를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이거를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카퍼4라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엣지 컷이 정의된 내부에다가 카퍼 4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여기에 사선에 빗금이 생기는데 요 안에 그라운드 연결하느냐 보면 이렇게 앞단에 카파하고 백단에 카파가 있는데 얘가 그라운드 연결할 것이냐 V 인 연결할 것이냐 V 아웃 연결할 것이냐 이런 옵션에 따라서 전체가 하나의 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살짝 보면 음, 이걸 보면 회로도 이걸 보고 음, 아까 저기 EC 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EC 센서 이걸 이제 보면 EC 편집기로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어, 보면 여기에서 엣지 커 저기 내부에 카퍼 4를 체험 영역 추가 이거를 선택합니다. 체험 추가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구리 간이 적용되어 있는데 어, 단색 채우기 예. 실크 스크린 여기에 카파 어, 그 카파 4가 저 잠깐만 여기 카파 음, 지금 이전부 예전에 잠깐만요 카파 4를 위치에 정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실크 스크린이 아니라 여기 F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택을 하고 그 여기에 아까 카파 4 돼 있는데요 여기 그라운드 연결해서 요 선택하면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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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요 안에 빚진 사선이 생기는데 요 사선이 생기면 이 안에 카파를 꼭 채우는 겁니다. 채워서 이제 그라운드를 이제 다 같이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 되면 요 안에 중간에 카파를 막 채우는 건데 여기서는 아직 전혀 안 돼가지고 이거 저장을 해볼까요 한번? 저장을 하고 그다가 3D 뷰를 보면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엣지 컷으로 3D를 볼 때도 이게 이제 카파 4가 선택이 되고요. 커버 파일 만들 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번호가 1번 카파 4 한 다음에 이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 3번이 배치 파일 원점 되어 있습니다. PCB 한쪽 끝을 원점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맡길 때 이제 요거를 요 편집에 배, 배치에 배치 메뉴에 드릴 파일 원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원점을 설정해야지 구멍 뚫고 하는 것들이 다 정의되거든요. 이 정의를 뭐 아무 데나 됩니다. 이걸 클릭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정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파일 이제 커버 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파일에 요 파일 플랫이 있습니다. 파일 플랫, 요 플랫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디렉토리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폴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드릴 파일을 먼저 생성하고, 일단 이 옵션이 있는데, 일단 이 드릴 파일 생성하고, 완료돼 있지 않습니까? 생성하고, 그 다음에 플롯,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채울까요? 채우고, 뭐 이렇게 하면.
생성됐습니다. 그럼 EC 센서 밑에 요 잡,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에 EC 센서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게 제가 요 폴더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EC 센서, EC 센서로 딱 하니까 지금 방금 생성된 요 보면 커버 파일들이 쫙 잔뜩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이 돼가지고 얘를 싹 다 묶어가 생성된 거 싹 다 묶어서 집 파일로 그 업체에다가 보내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된 상태에서 그럼 이게 생성됐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커버 파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피캐드 앞에 처음 가보면 커버 뷰가 있거든요. 그 뷰를 클릭을 해서 이, 요 있는데 이거를 방금 생성했던 어, 그 플랫 파일 열기 해가지고 이 센서 방금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선택을 쫙 다 하는 겁니다. 쫙 다 해서 열기 하게 되면 그러면 쫙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몽테리를 만들었는데 요 그라운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커버 파일이 요 앞이냐 뭐 두 번째냐 이거 선택하면 요 레이어마다 만들어진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일을 이제 보내면 그 이제 그 다음에 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텍스트 같은 거도 많이 써주거든요. 왜냐면 다 까먹기 때문에 보면 텍스트를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써줍니다. 많이 써줘서 이제 이 배설하는 걸 이제 친절하게 이 다큐멘테이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받았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 이걸 해주면 최종적으로 한 일주일 지나면 PCB 기판 받게 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아까 엣지 컷이 이렇게 딱 돼 있죠. 딱 돼 있고 어떤 거는 이 엣지 컷 요게 칩 붙이는 건데 여기 중간에 이런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뚫어가지고 밑에 이게 공식 떠 있고 이제 요 바깥에는 배선을 납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보면 여기에 그 확대를 좀 해보면요. 일단 보면 여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런 도큐멘테이션을 한 게 보입니다. 보면 글자도 보이고 그다음에 배선 그 뒤에는 좀 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할 때는 주소 같은 것도 써올 필요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뭘 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서 이제 한번 보면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서 보면 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걸 왜 써놨는지 보겠습니다. 써놓으면 이게 디지털로 할 때는 이게 뭐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SCL, SDL 이게 I2C 센서의 핀 번호의 이름입니다. 그 텍스트를 애노테이션이라는 텍스트 레이어로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써주면 글자 사이즈라든가 그런 크기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할 수 있어서 특별히 이런 모양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로 꽂아서 하는 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트에 해당되니까 지금 보면 이 라즈베리 파이 40개나 똑같거든요. 똑같고 사이즈 같은데 여기에 결국 이 라즈베리 파이로 칩을 얹어가지고 여기에 세팅을 해서 트랜지스터 붙여서 얘 소자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플랫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나 이렇게 핀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이치 받은 거를 디지털과 아날로그 측정할 수 있는 그 회로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노이즈 이런 관점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앞에서 이런 그 실제 측정에 있어서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신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할 때 막 이렇게 공중 배선을 많이 한 걸 보는데 이제 그 만드는 것 자체가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도 누구 건 되고 누구 건안 되고 하는 손맛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밑에 원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이칩 그 강좌 요거를 처음에 설계하는 것부터 실 받았을 때 측정 분석하는 것까지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특정 분석은 아직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를 받은 상태에서 설계까지만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특정 분석까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 소자 자체에